동맹이요. 대한민국의 정치, 국방, 경제의 근본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보수 우파들의 CIA 신고 챌린지가 큰 몫을 했다라고 보고요. 외교적인 지원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직접적인 내정 간섭을 피하면서 이재명의 압박을 하는 이 시그널을 보내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큰 몫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해진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모든 공중파, 종편, 조중동이 십자포화를 해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차별 탄핵 독재를 펼쳐내고 있는 상황. 내부 총질자들이 있죠. 조경태, 한지아, 김재섭, 김상호, 김예지 등, 그리고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까지 차기 대권의 욕심까지 부리고 있는 이 모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반등한 건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좌파 유튜버들이요, 여당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다라고 조롱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영진의 만남, 뭔가의 사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초청에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자유진영을 대변하는 정광훈 목사의 부부가 초청이 됐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이재명을 범죄자로 지목하면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자유진영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한 우리는 이런 민심을 조금 더 뭉쳐서 지금 현재 체제의 전쟁 속에서 윤석열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 개차반 이재명식 입법 독재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은 건 미국이다. 후덜덜한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온 부분을 사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좀 판단을 하고 언론이 다뤄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듯해서 오늘 영상을 다뤄볼 건데요. 미국 의회 보고서를 조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광고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활성화되는 모든 것이 보수 우파 영역을 전체로 띄운다라고 하니까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이 하야했으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한 방에 날리고 조기 대선으로 바로 대통령 되는 게 이재명의 계산이었죠. 그런데 민심 외쳐대다가 진짜 민심을 보지 못한 계산값의 오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황하셨어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먼저냐, 탄핵 심판 이게 먼저냐, 시간 싸움에 돌입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역풍지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으로 다시 직무를 복귀했을 때 역풍, 그 말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많이 쏟아져 나간다라는 거죠.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완벽히 밝혀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강하게 그 계산값의 오류를 둔 부분이 사실 트럼프 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일에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라면 이재명은 막 룰루랄라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게 진짜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쉐쉐를 외쳤는데요. 그 쉐쉐도 무서워하는 게 트럼프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의회 조사국이네요.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C. 이게 현지 시각 23일에 한국의 정치 위기, 그리고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비상계엄의 원인, 진행 과정, 이후 탄핵안 가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가지는 정보 그 이상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또 여기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이재명이 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 불법 자금 송금, 그러니까 북한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완벽히 상세하게 적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기소가 된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비 빵잡이다라는 것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 말미에 보면요.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쉐임풀이라고 표현한 부분까지 적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입이 문제다라는 거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우선입니다.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 한국의 공당의 당대표 이재명이라는 사람 입에서 쉐임풀이라는 단어를 적었다라는 것을 미국 보고서에 적었다라는 건 이재명 초식이조가 안 되겠네 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 문건이 100년 역사를 가진 겁니다. 그냥 막 국회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가 아니고 공식 자료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 모두가 보는 공식 자료. 이것을 보면서 이제 세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자국에 대한 이익에서 어떤 뭐 입법 활동을 하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한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건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그 시간, 그런 상황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내 정세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년에 대한민국 사태가 미국의 국익에 미칠 영향까지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정리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전 세계가 보수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한국은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자유진영의 범주에 드는 이 한국이 자유진영과 이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제 담고 있는 거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의 위태로운 이 상황이 북한, 중국, 이제 러시아 이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쿠션 역할을 해주던 한국이 일본과 더 나아가 뒷대륙의 미국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짜 좀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헌법 질서 보호와 반국가 세력 철폐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탄핵 부결된 12월 7일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 탄핵 표결 12월 14일자 이거에 대해서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12명의 반란표 그 부분 때문에 통과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었고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었다. 지금 상세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탄핵이 가결됐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180일 내에 심판을 거치는 과정, 그게 해임이 되고 나면 60일 뒤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만일에 조기 대선이 안 치러지고 기각이 된다면 바로 복직한다. 그러면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이 부분에 대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임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트럼프가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 정신이 없었을 때 한국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대통령이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북한과 종전선언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뭐야?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일기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이기는 완벽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서 보면요. 이재명에 대해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 받았다, 현재 항소 중이다, 이런 것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떼서 영상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계엄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해서 그냥 계엄령 선포 후에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이후에 한국의 모든 정치적 갈등 이 내용을 조금 보니까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용을 좀 담은 겁니다. 이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탄핵안 가결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독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강인함에 감사를 표명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 한독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갔는데 이 탄핵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저짝의 양아치 집단들이 문제는 한덕수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윤석열이 이끌었던 정부의 외교 정책 그게 탄핵 여부에 따라서 중대한 변화를 맞을 수 있다.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저짝의 양아치 진영이 지금 뭐 이제 정권을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펼쳐냈던 그런 외교 정책에서는 반하는 입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저짝의 양아치 집단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입을 닫고 있다는 거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2022년에 윤석열이 취임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쫙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 우크라이나, 일본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의 힘을 실어다 주면서 야당의 탄핵안을 보니까 이건 뭐야? 윤석열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했고 일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탄핵안에 담았어. 저짝 진영은 빨갱이야 라고 보고서에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일단 미국과 동맹 관계 내에서 윤석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직접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거를 베이스로 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고서에서 보면 이 부분 중요합니다. 윤석열은 대북 정책 측면에서 이제 실존적 위협이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을 억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짝 진보 진영 양아치 집단들은 북한과 손잡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지금 미국이 앞으로 펼쳐내야 될 트럼프 2기와는 완벽히 다른 길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 상원 하원 의원이 다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색을 띠고 있는지 봐야 되고 트럼프 2기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건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인도태평양 동맹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 잡게 했다. 윤석열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업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한 사람이다. 용기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요. 시진핑한테 직접적으로 너 나한테 한 대 맞을래? 뭐 푸틴도 너 그 러시아 광장에서 내가 너 한 대 칠 수 있어. 푸틴이 깜짝 놀라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 방 먹이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또 이제 그 국내 상황에서 너무 또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살짝 윤석열 대통령 이용할 수도 있어요. 쿠션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윤석열이 먼저 버텨주는 그 쿠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진영 내에서는 사실 지금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가장 강력한 이제 적대국의 위치에 있는 거죠. 견제 대상입니다. 거기에 윤석열이 큰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사실 그 중국에 대해서 쉐쉐 대만 전쟁에서도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쉬쉬만 하면 된다라는 것도 의회 보고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CIA에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접했을 거다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봐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정책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프로그레시브, 그러니까 반대 세력, 그러니까 진보에 대한 거를 비판해 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유진영이고 이재명은 대북 제재도 어겼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 북한의 아가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백이 가져오는 이 한미일 공조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다라고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한동훈 암살 뭐 이런 설 같은 개소리가 아니라 미국 보고서는 신뢰가 100%, 1000%, 10,000%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서 아메리칸 파이 이 노래 한 곡으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면요, 미국은 이재명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탄핵에 가담한 정치인들 모조리 미국의 CIA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트럼프 일기 때 가장 강력한 기억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문 닫고 패칭 say hello bye 이게 아니라 문재인과 트럼프가 앉았는데 문재인이 막 얘기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문재인을 보지도 않고 통역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수장을 통역 필요 없다. 이 문재인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 뻔해서 다 아니까 그냥 통역하지 마. 이래서 그 중간에 통역사가 멀뚱멀뚱합니다. 이게 외교 참사죠. 한 나라의 수장이 그 자유진영의 그 경찰국이죠, 사실. 그 패권 국가의 수장 옆에서 그런 개무시를 당한다. 근데 이게 또 중국 가서도 뭐 대우를 받냐? 그것도 아니고 5대 두드러 맞고 시장 가서 꽈배기나 쳐먹고. 이재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새끼 범죄자야. 저 새끼랑 놀면 안 돼. 저거 보니까 일본 대하는 거, 북한 대하는 거, 중국 대하는 거 보니까 저거 안 돼. 나가리. 우리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게끔 어떤 방식으로도 돕겠어. 라는 메시지를 저는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한미 동맹이요, 대한민국의 정치, 국방, 경제의 근본입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왜 아니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냐고요. 못할 겁니다. 왜? 대한민국을 버티는 건 사실 한미 동맹이고요. 무시할 수 없는 팩트다라는 거죠. 시간 싸움의 승자는요,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 인내, 그리고 계획적인 행동, 그리고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또 뭔가의 신의 조화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사실 그 신의 조화를 저는 민심이다, 그리고 보수 우파의 결집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종의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